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1월 16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 이러면 내일 당무에 복귀한다는 말이 지금 여의도 정가에 나돌고 있는데 과연 복귀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명 앞에 놓인 난관들이 지금 일반적으로는 이 재판에 당장 나가야 되죠. 재판 나가야 되고 또 이낙연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탈당이 있었죠. 그리고 헬기 특혜 의혹 논란, 부산대 병원 패싱 여기에 대해서도 다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 난간에 봉착할 텐데 지금 그 앞에 더 뜨거운 난간 두 가지가 딱 가려놓였습니다. 이재명이 내일 이러면 내일 당무 복귀한다고 하고 있는데 당장 두 가지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일단 이것은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죠. 만약에 당무 복귀하면은 재판에 안 나갈 수가 없죠. 또 모르죠. 당무에 복귀하고 재판은 몸이 불편해서 못 나가겠다 이렇게 버틸 수도 있는데 일단은 당장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19일 금요일에 이번 주 금요일에 선거법 재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되면은 3건이 있습니다. 3건 재판 3건. 저번에 22일로 미뤄놨던 위정교사. 그리고 23일 화요일에 당장 대장동, 26일 금요일에 또 대장동 재판. 이렇게 줄줄이 그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특혜 논란에 대한 입장도 안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기자들이 그냥 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오늘 두 가지 더 이재명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의 특권 의식의 발로인 헬기 논란 여기에 대해서 조사에 나서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계양을 원희룡 국토부 전 장관이 계양을 출마를 오늘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계양에 가서 했습니다. 이재명의 지역구죠. 자, 먼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이 피섭을 당한 후에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이송하는 과정에 부정청탁 관련한 특혜 여부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응급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된 전원 병원을 옮긴다는 이야기죠. 이것과 관련해서 부정청탁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가 권익위원회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겁니다. 권익위원회는 보통 접수된 그 사안을 조사를 하고 나서 필요하면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하죠. 그 법인카드, 이재명의 법인카드도 권익위에 조명훈 씨가 그 최고 공무원, 권익위에 수사를 의뢰를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대검에 조사를 의뢰를 해서 권익위가 대검에 수사를 의뢰를 했고 대검이 수원지검에 넘겨서 수원지검에서 이 전담반이 편성돼서 수사를 벌이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권익위가 이거를 조사를 한 결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사의 초기 단계에 들어갔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정청탁, 그건 김영란법이죠. 서울대 병원은 공기관인데 거기에 이재명 쪽, 또 특히 국회의원들, 천준호 비서실장이 국회의원이죠. 천준호 비서실장이 서울대 병원과 직접 통화를 해서 우리가 그걸로 옮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재명도 국회의원입니다. 이재명이 그 혜택을 받았고 또 이재명이 의석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한 건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지시했는지도 모르죠.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은 그 이재명 본인의 여사 없이 무조건 서울대 병원으로 옮기자 그렇게는 안 했겠죠. 자, 그런데 다만 이제 신고자 비밀을 보장해야 된다는 관련 법에 따라서 다른 구체적 내용은 오늘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조사를 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권익위는 특히 처음 논란이 시작된 부산대 병원과 서울대 병원 119 헬기로 이송한 점과 관련해 부산 소방청도 조사할 예정이다. 지금 소방청에서는 이런 입장입니다. 매뉴얼에 어긋난 것은 없다. 소방청은 매뉴얼대로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매뉴얼에 허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매뉴얼은 이 시급한 사지 절단이 우려되는 그런 큰 외상을 입은 사람들 아니면
그 산모들 또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료진이 동성했을 경우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헬기를 탔을 때 다른 거는 다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는 의료진이 동성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동성한 의료진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취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들 나오니까 이 부분도 다 국민권익위에서 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수사를 의뢰를 할 겁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니고 민주당은 뭐 습격의 배후에 뭐가 있다. 배후를 음모론 하면서 국정조사하자 하는데 만약에 민주당 요구대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은 지금 권익위가 조사하려는 이 부분도 다 같이 조사를 해야 되겠죠. 특혜성 여부.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 요구 뭐 하자고 그러면 받아들인다고 하면 된다. 여기까지 다 하면 되니까. 자, 그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재명이 뜨끔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이 최근에 무슨 어정활동 계획서 이런 것을 냈다고 하죠. 공천을 다시 받기 위해서 이 형식적으로 내는 겁니다. 자기가 22대 국회의원이 되면은 뭘 하겠다는 계획서를 당연히 내게 돼 있죠. 이재명도 같이 당연히 냈는데 보좌관에 써줬겠지만은 어쨌든 다시 계양을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인천 계양을에 대해서 발전 방안을 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이 들리자마자 바로 원희룡, 그 전에 인천 계양을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21대 총선 계양을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역구죠. 오늘 인천 계양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원희룡이 갔습니다. 이게 오늘 그 신년 인사회가 열린 장소가 계양구, 바로 그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카리스 호텔 여기인데 이재명이 갔습니다. 적진에 들어간 것이죠. 마이크를 잡고 한동훈의 소개로 또 그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 이재명을 돌덩이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돌덩이 제가 온몸으로 치우겠다. 자,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돌덩이가 다른 데로 가면은 거기까지 다 쫓아가서 치우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또 특히 이것은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좀 가려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던 원희룡 전 장관도 본격적으로 총선 행보를 시작을 했다.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은 한때 비대위원장으로도 물망이 올랐었죠. 근데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전 장관이 됐는데 원희룡 전 장관은 아마 그 비대위원장인 한동훈과 같이 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의 일거수일투족도 기대되는 시점인데 원희룡 전 장관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면서 타깃으로 삼은 인물이 또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래저래 설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총선 전에 사법 리스크보다 앞서서 이 정치 리스크 또 그보다 또 본질적으로는 민심 리스크에 걸려서 과연 이재명이 총선을 끝까지 진두지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송근의 혼술이었습니다.